자 봅시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하고요. 그 다음에 문정의 찔레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 두 개는 2017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좀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자, 한용운의 수의 비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 동그라미 치고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데 한용운은 직업이 여러 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지칭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은 절대자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인을 나타내요. 나는 당신의 옷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있는 물건 되겠죠.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놓았습니다. 씁니다. 여기 줄거고요. 경어체죠. 여성적 어조.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예전엔 그냥 자연스럽게 여성적 어조라고 했는데 요새는 부드러운 어조라고 좀 많이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왜? 남녀 평등 사상. 되나요? 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심의는 그냥 우도시고요. 도포는 겉옷이에요. 그리고 자리옷도. 자리옷은 잠잘 때 입는 옷. 파자마예요. 파자마. 이것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열거법 됐나요? 그래서 이 열거법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옷을 다 지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화자는요 뭐다 여성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자,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수놓는 것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끝낸 건 아니에요. 완료하지 않았다. 왜? 완료해놓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이게 더 이미 내 옆에 없다는 걸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부러 유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기다림의 행위예요. 기다림의 행위. 이미 오면 요걸 다 완료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행위를 반복한 게 오래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만졌다가 내려놨다 만졌다 내려놨다 계속 이랬다는 얘기죠. 만지작 만지작.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가닥입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현실을 부인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님이 내 옆에 없다는 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비밀 여기 줄거고요.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현실 부인 심리가 반영됐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자,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의 마음은 수 넣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거 뭐야? 추상의 구체화 실처럼 따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 여기 줄거고요.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맑은 노래는 그래서 뭐다? 마음의 위안.
되나요? 자, 그리고요, 여기 세 줄 묶어볼게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인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완성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인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이유 두 번째.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 그러니까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난 이걸 완성 안 하는 거야. 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대괄호를 묶어줄게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여기까지 해서 대괄호 달아주시고요. 이거 무슨 말이야? 역설이죠.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 뭐 이 정도가 드러나고요. 자, 나시 보시게 되면요, 문정희 찔레, 문정희 씨 다작의 여왕입니다. 시 엄청 많이 썼어요. 1년에 시집 많이 낼 때는 3개씩 내요. 그래서 거의 시를 분출하듯이 쓰세요. 그냥 숨 쉬듯이 후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써?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봅시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색채 이미지. 계절 드러내죠. 봄이에요. 봄.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그리운 가슴 여기 줄 긋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죠.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항구로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찔레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긋고요. 아픔을 간직한 화자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서 있고 싶다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19번 묵입니다. 당연히 뭐 운율 형성하고 소망을 강조하겠죠. 됐죠? 사랑하던 그 사람, 사랑하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과거 회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던 여기 줄 긋고요. 과거입니다. 과거.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꽃이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사랑의 성취가 없었어요.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음성상지어죠.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흰 찔레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죠. 슬픔이 승화돼서 나타난 게 요거고요.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먼 여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아픔으로 방황했던 시간
시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추억을 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추상의 구체화죠. 초록색에 가득히 서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과거를 회상한 거죠. 과거 회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걱정돼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나 같은 경우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한번 싸우고 나서 전화 통화 이제 일부러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짱 막힌 적이 있거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너 어디야? 뭐해? 그러는데 알아서 뭐하게. 그랬더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람이? 사람이 전화를 했으면은 부재중을 봤으면 다시 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너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TT. 야, 어쨌든 간에 아픈 날이 많아요. 아픔이 출렁거려. 아픔이 출렁거려. 여기도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것도 역시 뭐다 추상의 구체화고요. 자,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갔다. 늘 말을 잃어갔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할 말이 없어질 정도로 됐어요. 너무 괴로웠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그 아픔조차 아픔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화시키는 거야.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예쁘고 뾰족한 가시라고 하는 거 여기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팠지만 아름다웠던 사랑을 예쁘고 뾰족한 가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 무성한 사랑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성숙한 사랑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나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나에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명함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아닙니다. 2번 선택지 수미 상근의 방식 꺼져. 3번 선택지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가자. 4번 선택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추상의 구체화 둘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요. 수의 비밀에서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역설은 역설 요거 줄긋고요.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여기 줄긋자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여기까지 줄긋고요. 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부인 줄긋고요.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여기 줄긋자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지만 앞에 슬래시를 끊어주시고요. 행위 과정에서 자기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자기정화가 동반 여기 줄긋고요.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여기 줄긋자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라고 할 수 있다. 자, 1번 선택지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맞죠? 만지작 2번 선택지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되는 3번 선택지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애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냥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거 이건 뭐예요? 현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을 때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는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나는 이제 막 또 술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되는? 그러다가 이게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럼 계속 이제 뭐예요? 님을 기다리는 것만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지. 뭔가라도 해야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되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괴로운 일 있으면 미친 듯이 일하라 그래요. 하다 보면 일을 진짜 벌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생각할 여력이 안 생겨요. 진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일거리가 딱 하고 다 이제 다 처리가 됐어. 그럼 그 순간 붕 하고 뜨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신경이 다 글로 쏠리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요. 됐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3번 치시고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요. A에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도 반복되면서 맞죠? 서 있고 싶다가 계속 나오죠. 현재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 가능합니다.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맞죠?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 붕 떠있는 듯한 느낌 되나요? 지금 그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2번 제끼고요. 3번 선택지요.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에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편모됐다. 맞죠? 그러니까 꽃이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무성한 꽃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됐나요? 가능합니다. 자 3번 4번 선택지 디귿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C네 C 디귿이 아니네 미안. 자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사랑하는 동안의 이야기니까. 자 5번 선택지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 아니죠. 이건 과거에 내가 연애를 할 때 괴로워서 말을 잃을 정도였다는 얘기지. 됐어요? 지금은 그걸 다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무성한 꽃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권익중전. 자, 권익중과 인왕자는 권익중 남주입니다. 인왕자 여주입니다.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조정의 세력과 옥랑목으로 인하여 옥랑목이라고 하는 이게 세모치시고요. 간신이에요, 간신. 자, 혼인이 좌절되고 여기 가로 묶자. 혼인이 좌절되고 인왕자는 자결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부활. 피닉스야, 피닉스. 삐용 하면서. 그러고는 둘이서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러고는 하룻밤에 이제 인연을 맺고는 나 임신했어. Honey, I'm pregnant. 그러면서 얘기하고는 이제 5년 후에 나를 이곳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면 내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고 갈 테니까 걔를 데려다 키워다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상해 이것도. 맨정신 아닌 이 약 빨고 쓴 소설이에요. 이거 진짜 약쟁이가 소설이고. 자 그래서 혼인이 좌절되고 인왕자는 자결한다. 이 부분에서요. 혼인 장애담의 요소가 드러납니다. 혼인 장애담의 요소. 그 권익중은 권승상의 아빠의 권유로 위낭자와 혼인하나 인왕자를 잊지 못한다. 인왕자를 잊지 못한다. 이 가로로 묶어주시면 오매불망. 야
여자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내 남자가 있는데 내 남자가 딴 여자를 아직도 마음속에 갖고 있어, 품고 있어. 얼마나 슬퍼. 평생 그거는 진짜 멍해지. 자, 이 남자는 죽어 천상에 올라가서 선녀가 되었다. 선녀가 되었다 여기 줄굼고요. 천상의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원적 세계관. 인간 세계하고 천상계하고 나뉘죠. 자, 옥황상제께서 이 남자를 보고 너는 인간 세상에서 배필을 만나지 못하고 원통이 죽었으니 강남 악양루 중림 속에 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강남 악양루 중림 속에 가 있으면 자연 내 배필 익중을 만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미래를 예언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떡밥을 뿌려놓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라 하시고 또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주시면, 허수아비 여기 줄굼고요. 얘는 가짜 익중이에요. 자, 이 허수아비의 이름은 우인이며 자태와 모습은 익중과 같이 만들었노라 하였다. 우인이 익중의 집에 들어가니 승상과 부인이며, 승상과 부인 여기 줄굼고요. 이게 익중의 부모예요. 그리고 위낭자 여기 줄굼고요. 익중의 아내죠. 자, 위낭자가 익중인 줄 여겨 반겨하고 서촉 안부를 물으니 우인이 대강 대답하고 진짜 익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상투적 표현. 장면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장면 전환 아니면 사건 전환 이런 거 할 때 사용해요. 권생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익중이에요. 권생이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대문 안에 들어서니 당상이 마루 위에요. 마루 위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가짜 익중, 즉 우인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익중이 이를 보고 내가 서쪽으로 갈 때에 저러한 귀신이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서 나는 금강산에 사는 헛개비라는 귀신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의탁할 곳이 없다. 내가 들으니 너희 집이 부자라니 모일에 너희 집을 찾아가서 너를 쫓아내고 내가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대낮에 들어온다 하였거늘 저놈이 그놈이로다 라고 짐작하고 중문에 서서 부모를 불렀다.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기가 막혀 묵묵히 말없이 앉아있을 따름이라. 익중이 들어오니 난형난제되어, 난형난제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분하기 힘들다. 자, 난형난제되어 어느 것이 참 익중이며 어느 것이 거짓 익중인지 알기 어려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따라주시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와 가짜가 진짜를 가린다. 진가쟁주 모티프라고 얘기해요. 진가쟁주 모티프. 옹고집전에서도 나와요. 옹고집전에서도. 자, 승상이 아빠죠. 자식이 아비만 못하다 하였으니 아비도 몰라보는구나 라 하니 부인이 엄마가 먼저 온 것이 참 익중이 분명하고 진짜 익중이 분명하고 나중에 온 것이 귀신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것이 누구예요? 진짜 익중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요 어젯밤에 여차여차한 꿈을 꾸었더니 여차여차라고 하는 거 이거 줄굼고요. 이것도 역시 상투적 표현. 여차여차 저차저차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나오게 되면요 그 내용을 그냥 서로 아는 것처럼 공유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약속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개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눈치 없는 사람들, 눈치 있는 사람들은 대강 뭐 이런 내용이겠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뭔데? 뭔데? 그러면서 궁금해지죠. 호기심 유발하죠. 여차여차 꿈을 꾸었더니 과연 그대로이구나. 승사원 의심치 마소서 하였다. 이어서 부인이 하인을 불러 중문에 들어오는 귀신을 급히 둘러 내쫓아라 라고 하였다. 이에 하인이 번거지를 둘러쓰고 대문 밖에 쫓아나가 복숭아나무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복숭아나무에 굵은 가지를 쓱 꺾어 손에 쥐고는 아래 종아리를 두드리며 개떡을 이마 위에 철썩 붙이고 물밥을 등에 얹은 후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속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파묘 보면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글자 써놓잖아. 온몸에다가 다란이경 되는 그거랑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는 이마에다가 개떡 붙이고 등짝에다가 물밥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으면 귀신이 안 달라붙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복숭아나무가 복숭아나무는요 기본적으로 파살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민간신앙에서는 믿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도 그렇게 믿어요. 도교에서도 나무 칼을 깎을 때 꼭 뭘로 깎는다? 복숭아나무로 깎아요. 됐나요? 그래서 그 강시 나오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계속 보시면요. 익중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익중인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산골 물이 콸콸 소리내며 흘러가도 두들겨 팼다 두들겨 때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익중에 시련이 되겠죠. 익중에 하는 수 없어 뛰쳐나와 마을 앞 숲을 속에 기대어 앉아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 세상에 이런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자 세상에 이런 허황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요. 편집자는 문평이죠. 이것이 다 가짜 익중 때문이나 소진과 장애의 구변으로도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솜씨로도 밝힐 길이 없었다. 다시 들어가 맞아 죽기를 결단하고 한번 진위를 분별해 보리라고 여기다가 돌이켜 생각하여 가짜로 들어온 귀신에게 두들겨 맞은 꼴로 변명도 쓸데없겠거니와 이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제 천하 강산 두루 돌아 구경이나 다 한 후에 강남 명월 악양루를 구경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풍류를 즐기겠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 그냥 풍류나 즐기고 악양호에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 여기 죽고요. 자살을 결심한다. 근데 아까 낭자 보고 어디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선녀가 된 낭자 보고 옥황상제가 악양루 중림 속에 가 있으면 네 배필을 만날 것이다. 근데 얘는 어디 간대요? 악양루를 갔다가 동정호에 빠져 죽어야지.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거야. 됐어? 옥황상제의 큰 이 픽처 됐어요? 야 그냥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야 쓰레기 진짜. 자 하고는 일어나 길을 나섰다. 익중은 화려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익중은 화려한 꽃무늬 금관 모자에 꿈틀거리는 용문이 새겨진 허리띠를 두르고 낭자는 칠보단장 갖춘 후 그러니까 멋진 악세사리 걸었다는 얘기예요. 노구의 홍상을 입고 육례를 치르니 팔선녀들이 움직이면 자귀하고 온갖 악기들로 풍악을 울렸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둘이 결혼한 거예요. 혼례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특히나 육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더 잘 알 수 있고요. 예를 마친 후에 여러 성관들이 익중의 손을 잡고 우리는 천상의 성관으로 상제에게 명을 받아 그대에게 예를 이루게 하노라. 여기서 예는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루게 하노라. 하고는 이내 구름을 타고 행행이 사라졌다. 이내 구름을 타고 행행이 사라졌다. 이 가로로 묶어주고 장기성. 익중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돌아와 낭자와 함께 하룻밤 동침하니 깊은 밤에 만단정에 온갖 정이라는 얘기예요. 온갖 정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 자, 익중이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여 낭자의 목을 훌쳐 안고 희희낙낙하여 바람아 불어라 비야 오너라 우리들이 만났으니 망고 여한 풀어진다. 망고 여한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오랜 한이란 얘기. 오랜 한. 오랜 한이 풀어진다. 됐나요?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누구랑 사귀기로 해가지고 사귀고 나서는 달빛아 보이니? 너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이지랄하는 거예요. 오 미친놈. 그죠? 너무 싫죠. 자, 둘이 몸을 뭉치다 동정수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 또 있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 사랑해서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둘이 만났으니 태산이 평지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태산이 평지되고 하해가 육지가 되도록 여기까지 줄 그어두시고요. 뭐 가로 묶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변할 때까지 우리 사랑을 나누자라는 얘기예요. 때는 하해 바다잖아. 바다가 육지가 되도록 말이 돼?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영원히 사랑하자는 얘기. 영원히. 자, 계속 보시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명성이 들리자.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다구름 소리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성이 들리자 낭자가 일어나 앉아 촛불을 밝히고 약 3봉지를 주며 말하기를 상제의 명령이 계명성이 들리거든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천상옥황께서 허수아비를 보내었으니 이 약을 가져다가 한 봉지를 대문 앞에 떼어보소서. 푸른빛 연기가 일어나며 허수아비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 5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오늘 밤 복중에 들어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옵소서. 복중에 들어라고 하는 게 임신한다는 얘기죠. 임신에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옵소서. 이것이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악이라.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멀었으니 어찌하오리까.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멀었으니 어찌하오리까. 여기 가로놓은 것이요. 미래를 암시하는 거예요. 먼 미래나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야. 일중이 듣기를 다하고 크게 놀라 오늘 낭자를 만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였더니 이것이 웬 말이요. 가지마오 못 가오 기약 없이 못 가나니 만정의 회포 풀지 못하고 만정의 회포 풀지 못하고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사랑을 다 못 나누고 사랑을 다 못 나누고 간다는 말이 웬 말이요. 낭자가 다시 위로하여 낭군님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옵소서. 1000명을 어찌 거역하오리까 하며 이별주를 부어두고 이별곡을 지었다. 됐나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 1번 선택지 승상은 익중과 우인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맞죠? 승상부인은 자신의 꿈을 근거로 우인을 익중으로 믿었다. 맞죠? 익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익중은 화를 내는 우인을 보았다. 맞죠? 4번 선택지 익중은 우인의 정체를 밝히는 대신 유람 후에 죽기로 결심한다. 맞죠?
5번 선택지. 위낭자는 안부를 묻는 말에 대한 우인의 대답 때문에. 우인의 대답 때문이 아니에요. 됐어요? 자, 우인을 반겼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반긴 거야. 답 5번입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A 부분 보시게 되면요. 내가 서쪽으로 갈 때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이고요. B 부분은 바람아 불어라 비야 오너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부분이고요. 자, 1번 선택지. A에서는 현실적 인물에 대한 연민을 이런 거 없어요. 2번 선택지. A에서는 상대방의 위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것도 없어요. 3번 선택지. A에서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추측을 저 귀신이 그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B에서는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년만년 우리 계속 헤어지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했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인물의 만족감 드러내고 있는 거죠. 긍정적 상황에 대한.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째 치고요. 권익증 전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과 쟁주가 나타난다.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진과 쟁주는 권익중과 인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권익중이 고난을 겪게 한다. 하지만 진과 쟁주는 선녀가 된 인왕자와 권익중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어 그 둘을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선택지. 옥황상제가 자태와 얼굴이 진짜 입중과 똑같은 가짜 입중을 만든 걸 보면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했다. 1번 제기고요. 2번 선택지. 하인이 진짜 입중을 당장의 곤욕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보면 진과 쟁주가 입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3번 선택지. 가짜 입중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진짜 입중이 인왕자를 만나서 윤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진과 쟁주가 입중과 인왕자를 제외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가능하죠. 자, 4번 선택지. 승상의 어머니가 가짜 입중을 진짜 입중으로 믿어 진짜 입중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는 것을 보면 진과 쟁주가 입중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5번 선택지. 인왕자가 가짜 입중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진짜 입중에게 알려주면서 5년 후 가짜 입중과의 만남을 예상하는 것을 보면 5년 후 가짜 입중과의 만남을 예상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됐어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요새 경제지문 안 한 지 우리 오래되지 않았나? 그럼 해줘야지. 똥줄 탄다. 자, 그래서 요거 문단기호 매겨주세요. 가나, 다라, 마, 바까지 해서 문단기호 매겨주시고요. 용어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나 배울 때만 해도 신고전합파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기선 새고전합파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게? 근데 그것도 그렇다며. 메탄을 메탄이라고 안 한다며. 뭐라 해요? 몰라. 네? 몰라. 그거 뭐 이상하게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게르마늄이라고 게르마늄을 게르마늄이라고 안 하더라고. 뭐라 해요? 지마늄인가 뭐 지르마늄인가 뭐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발음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새 바뀌었대 그 교과서가 바뀌었나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봅시다. 가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즐겁고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즐겁고요. 가격 변화에 의해 여기 즐겁잖아.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 여기까지 즐겁고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여기 주구자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단기는 단기 요구 세모 치시고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면 시장 불균형이 지속 여기 줄거고요. 장기는 장기 요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신축적 여기 줄거자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불균형이 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되는 시간대이다.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단기의 지속시간 여기 줄거고요.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왔다. 서로 다른 입장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남은 답 보시게 되면요.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 요거 네모치시고요. 자, 시장은 가격의 여기서부터 줄거자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으로 여기 줄거자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줄거고요.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 현상은 학생들이라고 잠깐만 놓쳤다. 어디였냐? 나 어디까지 읽었냐? 안 된다고 그 해야 돼.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죠? 그죠? 자, 그리고요. 다음 문단 볼게요.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케인즈 요거 네모치시고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여기서부터 줄거자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러니까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잘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게 되면 그때는요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좀 빠르게 올려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야. 되나요?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도 그 가격 쉽게 못 내려요. 왜? 내렸다가는 나중에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체감했던 게 뭐냐면 족발. 그래가지고 구제역 걸려가지고 구제역이 뭐냐면 이렇게 갈라지는 애들 진짜 소하고 돼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구제역 대상이거든요. 이 걸리면 애들 죽는 거예요. 다 폐사시켜요. 땅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다 묻어버려요. 근데 그 구제역 돌았을 때 돼지값이 파동을 해가지고 바닥으로 쳤거든.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럼 이게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값을 안 내리고 끝까지 버텨요. 족발집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먹으러 오지도 않는데 끝까지 버텨요. 버티다가 이제 구제역 파동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버티고 있던 그 가격 그대로도 유지를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올려버려요. 올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물론 물가 상승도 있지만 대단합니다. 진짜 내가 자주 가던 족발집이 진짜 그랬어. 그 집이 원래 족발 대짜 되게 싸요. 왜냐면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서 시장에서 떼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 삶아가지고 하는 집이라서 되게 쌌어. 그래가지고 처음 갔을 때도 되게 당황했어. 딴 데는 막 이렇게 족발 시키면 야식집에 시키면 대짜 시키면 막 3만 원 막 이렇게 왔었거든. 지금 대짜 시키면 4만 원, 4만 5천 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집은 18,000원, 2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싼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막 문턱이 닿을 때까지 막 마르고 닳도록 그냥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어느 날인가 슬그머니 올리더라고. 24,000원. 근데 또 조금 있다 슬그머니 올려서 27,000원. 슬그머니 33,000원.
난 그걸 다 지켜봤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맛있으니까 그냥 먹는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지금 망해서 없어졌어요. 나름대로 좀 체인점도 몇 개 있었거든. 강남 쪽에도 하나 있었고 원래 있던 데가 건대 쪽에 하나 있었고 거기가 본점. 그 다음에 저기 목동 쪽에도 하나 있었고 나름대로 목 좋은 데는 다 있었어. 근데 싹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사장 바뀌면서 싹 뭐 프랜차이즈 문제 때문에 뭐 이거 삐걱삐걱 해가지고 그냥 다 없애기로 했다.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딱 하나 남아있어요. 어디예요? 전라도 전주. 그걸 찾은 나도 지독한 놈인데 전화 통화를 딱 해보는데 그 목소리가 옛날에 했던 사장님 목소리랑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택배 되냐고. 자기네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라고 저희도 뭐 보내보겠다고. 요새는 택배업으로 많이 하잖아 맛집들. 한번 시켜야 되는데 부담 싫어서 택배 보내고 받고 못해도 두 세트는 시켜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고 전주 가서 못 구울 수도 없고 기름값이 그거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도전해보고 괜찮으면 내가 알려줄게. 그때 그 맛이 맞다 그러면 맞아 그 집이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여기 줄거고요.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여기 줄거자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 여기까지 줄거고요.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임금이 경직적 여기 줄거고요.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사람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 측에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 돈 안 주셔도 돼요. 낮추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자르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축축축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 여기 줄거자 대규모 실업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자, 라문단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되었다. 케인즈 학파 요거 네모치시고요. 그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하겠죠.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 여기 줄거고요.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여기 줄거자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 여기까지 줄거고요. 으로 보고 총수요 변동이 여기 줄거자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이것이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래 지속 여기 줄거고요. 따라서 이들은 정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기 안정화 정책 여기 줄거고요.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요.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변동을 조절 여기 줄거고요.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 여기 줄거고요.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 마문단 그러나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여러 비판 여기 줄거고요. 특히 1970년대 새 고전 학파 여기 네모치시고요.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거시 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 여기 줄거고요.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 여기 다시 한번 줄거고요.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에 여기 주부자 개수는 과거의 정보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 여기까지 줄거고요. 되었다.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새로운 정보 여기 줄거고요.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추가된 정보를 반영 여기 줄거고요.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여기 주부자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새 고전 학파 여기 네모치시고 케인즈 학파가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여기 주부자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여기 줄거자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애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비판 줄거고요. 경제 주체의 여기 줄거자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 여기까지 줄거고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니네 분석은 니네가 말하는 그 분석은 반쪽짜리야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여기 주부자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 여기까지 줄거고요.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 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여기 주부자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문단. 이에 대응해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새 케인즈 학파 여기 네모치시고요. 발전했다. 하지만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기 주부자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변동의 발생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용의 비용을 지칭한다.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메뉴 비용 이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제품 가격을 변화 여기 줄거고요.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여기 줄거자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변화 여기 줄거고요. 자,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의 여기 줄거자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 수 있다. 또한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여기 줄거자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이 주고 보는 거야. 많이 주면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 왜? 여기서 잘려서 아니면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딴 데 나갔는데 여기보다 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어거지로라도 여기 붙어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직과 태만을 방지 여기 줄거고요.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했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 여기 줄거고요. 총 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총 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 여기 줄거고요. 한마디로 보이는 손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선택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은 있다 없다? 경기 변동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죠.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됐나요? 그에 반해서 새 고전학파는요. 가나다라 마죠.
마문단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올라오시면요.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어. 그건 뭐다?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이야 라고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다른 입장을 보였죠. 얘는 답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의 모형에 대한 기억, 니은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째 시고요. 기억은 고전학파, 니은은 케인즈학파예요. 자, 그래서요.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Y는 여기 줄자 Y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 여기까지 줄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야, 소득 수준. 국민이 벌어들이는 거. 그리고요, AD 곡선은 이렇게 그 위에 사선으로 돼 있는 애도 있죠.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총수요라고 하는 거 요거 줄고요. AD 곡선은 총수요.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그러니까 AD2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소하면 좌측으로 AD1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총수요가 AD0이고 그리고 물가가 P0 그리고 국민 총소득이 Y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총수요만 증가한 거야. 그럼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국민 총소득은 Y로 동일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다. 이때 국민 총소득이 Y보다 여기 주보자 국민 총소득이 Y보다 큰 경우는 호황 여기까지 줄긋고 호황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다는 얘기예요. 돈 많이 벌고 되나요? 근데 Y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주보자 Y보다 작은 경우는 불황 여기까지 줄긋고 불황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나요? 호황이 온 적이 있죠. 우리도 1980년대 이때쯤. 그래가지고 그 같이 근무했던 형님들이 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제 늦게 나왔잖아, 학원 강사로. 야, 너 진짜 1980년대에 나왔어야 돼. 그때 진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얘기하셔. 얼마나요? 그냥 갈코리를 쓸어 담았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개부러.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 뭐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학원 다니면서 그때 경기가 좋았으니까 IMF 터지기 전에. 그때는 막 사람들이 펑펑 돈 썼거든. 자, 해외여행 규제도 풀려가지고 막 해외여행도 뭐 미친듯이 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IMF 빵 터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리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이 몸을. 그래도 요새도 아직도 해외여행은 많이들 가죠. 그죠? 애기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지라고 이렇게 놀린대. 그래서 나도 가야 하나. 그래서 나 원래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난 집 밖에 다니는 거 싫어해요. 집돌이에요, 집돌이. 대표적인. 집에 처박히면 안 나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때도 사이판 한번 갔다 왔지.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러면서 찡찡거릴까봐. 언제 한번 또 가야지. 돈이 생기면. 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1번 선택지 기억입니다. 고전학파의 입장이에요.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얘네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발생 안 한다고 그랬어요. 됐나요? 그래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은 Y로 일정할 것이다. 맞죠? 됐나요? 됐어? 네. 그래서 얘가 이동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 AD는 뭐야? 총수요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폭증해도 결국은 소득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2번 선택지 기억.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항상 균형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균형, 뭐 균형을 달성하긴 하죠. 근데 뭐 여기는 일단 좋다고. 그럼 넘어가.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이고 물가가 P0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 호황이나 불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그걸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요. AD 곡선이 이동을 하더라도 그러면 Y는 그대로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AD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y는 그대로니까 물가는 p0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p2나 p1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됐나요? 됐어? 그래서 요거는 물가가 p0로 있는다. 요 진술이 잘못됐어요. 답 2번입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보기에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디귿이 뭐야? 새 고전학파잖아. 새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 골자는 이거야. 니네가 내세운 그 개수와 방정식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다 옛날 자료만 가지고 한 거잖아. 옛날 자료를 니네 마음대로 개수를 부여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그 개수 부여도 마음에 안 들지만 옛날 자료 말고 새로운 자료가 뭔가가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니네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까지 같이 합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거라고. 됐니? 왜? 사람들의 반응은 바뀌니까. 한마디로 네가 여태까지 증세를 봤어. 증가지수를. 증권 지수를 봤어. 그래가지고 아 얘네 거는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소문을 들었어. 찌라시를. 근데 좀 있으면 이 기업이 매각된대. 그럼 매각 발표가 나는 순간 이 곤두박질 치거든. 그 전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잽싸게 파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예전의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던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랬다가 매각 발표 나고 나면 폭락하면서 그냥 망하는 거죠. 반토막 나는 거지. 근데 그 전에 내가 딱 들었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거지. 빨리 팔아야 돼. 손해보기 전에. 탁 팔아버리는 거죠. 됐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학자 갑이라고 하는 애 메모 치시고요. 아, 문제들이 빡세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네. 자,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여기 줄긋자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 여기까지 줄긋고요.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소비 예측 모형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여기 줄긋자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개수를 추정. 여기까지 줄긋고요. 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통화량이 증가 여기 줄긋고요.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 여기 줄긋고요. 결론을 도출한 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여기 줄긋고요. K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K국 정부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여기 줄긋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거 발표했대요. 근데 단 현재는 지금 이걸 발표한 현재는 2020년 3월 12일이에요. 현재 동그라미 치고 2020년 3월 12일 여기 줄긋고요. 되나요? 자, 그러면요 1번 선택지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019년의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까요? 기대를 왜 해? 이미 지났는데 2019년이면 아 작년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자 2번 선택지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 아하 이거 지금 팔아치워야겠구나. 아하 아니구나.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맞죠? 답 몇 번? 2번이죠. 4번 문제.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네. 야 진짜 문법도 못하네. 와 진짜. 자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A는 이제 뭐냐면 신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번 선택지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어디 나오냐 하면 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잖아. 됐나요? 그럼 기업에서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네들은 기업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러면 제품 가격하고 임금을 결정했어. 그럼 이걸 쉽게 얘네들은 잘 바꿀까? 합리적으로 선택했는데 아니요. 잘 안 바꾸겠죠. 그러면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됐어? 답 1번이죠. 고생했어. 네. 와, 빡세네. 경제 지문 씨.